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2년 수능 마지막 문제인 30번 미적분 영역에 해당되는 분석을 좀 하고 그다음에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멈춰두고 먼저 한번 고민을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좀 풀어보셨습니까? 적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 늘려나가는 느낌의 어떤 평행이동 이런 관점도 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역함수, 고1 때 배웠던 역함수 개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적, 미적에 해당되는 부분적 분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형을 좀 이렇게 추론하시면서 하면 30번은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역함수에 대해서 좀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약간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 의도를 좀 적어보니까 이 정도 되겠어요. 적분의 의미, 적분 가능에 대해서 적분 가능을 제가 그때 뭐라고 이제 정의를 좀 해드렸냐면 음, 적분이란 의미가 원래 넓이에서 왔다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기함수다. 이렇게 하면 적분이 가능하다. 적분은 원래 넓이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적분은 그냥 미분 거꾸로 혹은 그 미분을 거꾸로 해가지고 값을 양끝 값을 집어넣는 그 행위 계산 자체를 적분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의미는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하가 먼저적으로 선제적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역함수 적분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가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1대1 대응인 상태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이제 지수함수가 있다 했을 때 어, 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A에 대응되는 FA와 F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녀석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 이 F 인버스의 역함수가 있잖아요. F 인버스의 FA에서부터 FB까지 적분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걸 다시 y는 x에다 대칭시켜 가지고 FA를 찾고 FB를 찾아 가지고 예?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푸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곧바로 역함수에 대한 적분은 넓이로서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 가지고 F 인버스를 요 영역의 넓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실제로 역함수에 대한 적분값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적분의 구간 분리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 이제 1, 2에 대한 구간이 있는데 1, 8까지 지금 적분 구간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지금 또 나아 조건에 보면 2x가 있고 2의 fx가 있으니까 뭔가 1, 2 크기의 배구간 크기를 두 배를 내주면 2랑 4가 나올 거고 4랑 또 두 배 주면 8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 8이 나오는 1에서 8까지의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이 나에서부터 단서를 찾아가지고 얘를 적절하게 구간 분리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는 전형적으로 부분 적분 형태입니다. 그적, 미적. 얘는 적분을 하고 싶은 함수고 얘는 미분을 하고 싶은 함수죠. 그래서 그적, 미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적, 미적.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쌤한테 또 수업 좀 들어본 학생들은 알 건데 저는 부분적 분법을 그적, 미적으로 외운다고 했습니다. 또 배경 이야기 해드리면 대학생 때 이제까지는 그냥 이제 부분적분을 했던 거예요. UV, UX, VX 두고 이렇게 칼싸움 하고 이렇게 이제 외웠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스터디 하다가 후배가 울산에 있는 후배 하나가 선배 이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끄정미정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됐던 게 이 부분적분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정미적으로 하면 생각보다 좀 UX, VX 이런 거 두고 할 필요 없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괜찮거든요. 그냥 암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 부분적분부터 먼저 이론을 좀 보고 갑시다. 오랜만에. 부분적분은 뭐에서 올까요? 그정미적.
그쵸. 그 곱의 미분법이 있었죠. 곱의 미분법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지 않습니까? 걔를 교과서 설명은 걔를 그대로 이제 양변에 인테그랄 취해가지고 좌변으로 넘겨줘가지고 그냥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설명도 하고 원론적인 의미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이 교과서 유도 방식은 아무래도 교과서에서는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고 이제 정적분을 배우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 없다라고요. 없고 정적분의 부분적분법을 사실은 먼저 다루는 게 옳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부정적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적분 기본 정리 때문에 그 부정적분을 쓰는 거니까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적분의 부분적분법을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출제도 이게 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부분적분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적 마이너스 미적입니다. 그적 미적. 부분적분법은 그적 미적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곱의 미분법에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가정이 F하고 G라는 함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통상 전문용어로 C1급이라고 합니다. 그 C1급이라는 것은 F가 D1 즉 그 한 번 디퍼런셜 한 번 그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되면 도함수가 생기잖아요. 이 도함수가 연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초월함수까지 우리가 배운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조작만 좀 잘해주면은 도함수가 불연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분의 발레라는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C1급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설명이 잘 해놨습니다. 어쨌든 다함수면 미분해도 무조건 도함수가 이제 연속이까지 다 만족을 하는데 도함수가 연속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면서 그럼 도함수 F'하고 G'이 있을 거잖아요. 걔가 연속까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그냥 통상 편하게 C1급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는 그대로 있고 곱셈 함수입니다. 이건 곱셈 함수라는 거 명심하시고 곱하기 G 프라임 G는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G 프라임 있잖아요. 그래서 이 G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을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으면 F 곱하기 G 프라임은 그적 미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적 미적. 그래서 그는 그적 이렇게 하고 양 끝에 대괄호 치고 BA 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주고 얘 미분 치고 얘는 다시 적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부분적분법 공식이고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적 미적. 그래서 그적 마이너스 미적이고 그적에서는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BA 쓰고 미적에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하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얘를 한 번 더 이 안에서 그적 미적을 써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또다시 사인이 되니까 그적 미적을 안쪽에서 한 번 더 두 번 써가지고 같은 꼴로 묶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증명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f 곱하기 g라는 것은 곱셈 함수인데 얘 미분을 해버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이 지금 그 얘가 일단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곱셈 함수를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했고 얘가 f가 지금 연속이거든요. 왜냐하면 f가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죠. 그래서 FG, F'G' 전부 다 연속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F도 연속, G도 연속 곱하기면 또 연속이고, 각각 연속이니까 곱하기 해도 연속이고, 더해도 연속이니까 전체적으로 연속이니까 연속이라는 사실을 일단 뽑아낼 수가 있어요. F 곱하기 G의 곱셈함수의 프라임이 미분값이 도함수가 연속까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적분 기본 정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적감이가죠, 적감이가. 그러니까 미분을 가능한데 연속이 되면은 당연히 얘는 연속은 자동 적가거든요. 적분 가능하다고. 연속 함수,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반드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적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적기를 쓸 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한 녀석이 연속이니까 이 녀석에다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녀석을 취해버리면 정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을 미분하기 전인 f 곱하기 g에 대해서 끝값을 통통 집어넣는 거예요. b 집어넣고 이 녀석 미분하기 전인 끝값을 통통 집어넣는 게 정적분 기본 정리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f 곱하기 g에서 b하고 a를 이렇게 가로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의 선형성은 각각이 당연히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테그랄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딱 시켜가지고 처리를 딱 해주면 결국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박스 부분을 우변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곱하기 g 프라임은 이 녀석 제일 우변에 있었죠. 그래서 그 적에다가 마이너스 미적이 되면서 증명이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증명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과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 교과서 돼 있죠. FG가 미분 가능할 때 이제 역시나 곱의 미분법 쓰고 F 곱하기 G에다가 양변 미분을 쓰는 거예요. 양변 적분. 양변 적분을 땅 취해버리면 그 프라임에서 적분 취하니까 F 곱하기 G가 되는 거고, 뭐 적분상수 C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테그랄 차면 얘도 적분상수 C, 얘도 적분상수 C가 있으니까 얘 두 개가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처리하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BA1한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대괄호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또 똑같이 그정미적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게 교과서의 설명이죠. 그래서 예시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것도 있겠죠. 설명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예제 2번 이거 중요하죠. LNX 1 LNX로 보고 그적 미적, 때에 따라서는 그적 미적이 꼭 이렇게 순서대로 안 쓰고 빨간색처럼 그적 미적 하여튼 순서만 다 맞춰주면 됩니다. 라인만 그적 미적 하든지 그적 미적 하든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똑같이 부정 조건도 취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0번 문제를 한번 풀러가 봅시다. 괜찮죠? 자, 문제 가져왔고요. 3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를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연결 곡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엄청 조건이 좋아요. 당연히 연속까지 되면서 적분도 가능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미분 가능이죠. 그래서 엄청 조건을 잘 줬고, 그리고 가조건이 한 점을 딱 줬거든요. F1일 때는 1이다. 그러니까 1,1을 고정점으로 갖는다 이 말이거든요. 1,1이 픽스가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1에서 2까지의 적분이라는 것은 넓이로 보랬어요. fx의 밑에 있는 넓이가 4분의 5를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그렇고, 나 조건은 fx의 역함수가 나왔어요. 역함수 f 인버스. 그래서 역함수를 gx를 했을 때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2x가, 지금 2x라는 것은 원래 x가 구간이 있으면 두 배만큼 늘려준 게 2x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0,1이라는 구간을 우리 늘리고 싶을 때 그 기술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뭐 t가 이제 t가 0에서 1까지 폐구간인 거잖아요. 만약에 2t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간이 조밀하게 실수들이 팍 만들어져 있으니까 두 배를 해버리면 당연히 0부터 2까지 모든 실수를 다 커버를 해버리니까 구간 자체가 0부터 2까지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늘리고 싶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EX라는 게. 역함수에 있는 형태를 구간을 이렇게 늘려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함수에서의 두 배랑 똑같다라는 의미로 구간을 새로 늘려주는 건 f에서 늘려주는 걸 이렇게 뒤집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뭔가 기하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마지막 이제 우리가 목표를 살펴보면은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f 프라임, 근데 f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이 프라임 x가 이제 뭐가 되냐면 사실 연속 조건이 있긴 있어야겠네. 맞죠? 증가한다고 뭐 연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또 이 문제도 약간 그 f 프라임 연속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C1급이 돼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부분 조건 쓰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적
마이너스 미적 이렇게 되는 거고, 그정 미적을 처리하게 되면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인테그랄, 우리 목표는 인테그랄 아니죠. 그정 미적이니까 x fx f 프라임을 적분하는 x fx에 가로주고 8 1 잡히고 마이너스 일단 취해보는 거 1부터 8까지. 자, 미분하면 1이 돼버리죠. x는. 그 다음에 f'x를 적분해버리면 fx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얘를 구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죠? 왜냐면 얘는 8 곱하기 f8 곱셈 함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f1 곱하기죠. 이걸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fx dx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f1도 알아야 되고, f1은 근데 이미 1이라 했잖아요. 가족관에서. 그럼 f8을 지금 니 구하라 이 말이고,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f, 즉 밑에 있는 f에 대한 넓이를 1부터 8까지를 구하라는 소리로 지금 문제가 치환이 돼버렸어요. 출제 의도는 지금 1부터 8까지의 넓이를,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수밖에 없는데 조건이 너무 빈약하니까 일단 증가되는 형태를 그리되 부드럽게 그리면서 1,1이 픽스가 되는 상황을. 그리고 역함수 개념이 있으니까 역함수라는 게 원래 y는 x의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x를 딱 그려가지고 1,1은 또 그 y는 x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8까지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을 법하게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y는 x랑 xy를 그렸는데 1,1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1은 이쯤에 있을 거라 이거예요. 1. 그래서 이 부분이 1이고 이 부분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야 되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fx를 그리면 이렇게 지나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얘가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4분의 5라 했는데, 만약에 이 직선 위에 그대로 직선 자체가 지금 f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1부터 2까지에 대한 밑면에 대한 넓이잖아요. 그럼 이 영역이 결국 사다리꼴 넓이니까 이 윗변 높이가 1이고 이 밑변 높이가 2가 되니까 윗변 더하기 밑변, 즉 3 곱하기 높이가 1 나누기 2가 되니까 2분의 3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2분의 3을 4로 통분해버리면 4분의 6이 되니까 이 영역 넓이는 일단 적분은 넓이에요. 그죠? 그래서 넓이로 가는 게 맞고, 이 영역 밑에 있는 영역 넓이 4분의 6이 된다는 소리니까 1부터 2까지가 증가하면서 부드러우면서 4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이 4분의 6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아마도 fx의 형태가 4분의 5가 되려고 이렇게 약간 증가되는 형태로, 이렇게 감소돼도 안 되죠. 증가되는 형태로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4분의 6보다 넓이가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2,1을 지나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죠. 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이렇게 증가는 안 되겠죠. 왜냐면 4분의 6을 넘어서니까. 아랫부분에 분포되면서 뭔가 2,1을 지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증가하는 형태면 넓이가 지금 4분의 5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 끝점이 뭔가 지금 느낌적으로는 2,2를 지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2x가 2fx를 만족하고 g가 f의 역함수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x에다가 1을 넣어보는 상황을 해본다는 거예요. 가족은 f1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보면 g에 2라는 것이 2 곱하기 f1이 돼 있잖아요. 근데 f1은 가조건에 의하면 1이 되니까 2가 되고, 그래서 g2가 2가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 f를 찾고 있으니까 역함수 정의는 이제 이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고1 때 했던 역함수 정의. 역함수는 그 연산처럼 보고 양변에 똑같이 f 인버스 혹은 f를 취해도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g가 지금 f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f를 합성으로 연산을 똑같이 왼쪽에다 겁니다. 왼쪽 곱하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f 연산을 딱 걸어버리면 결국은 얘는 아이덴티티 항등함수가 되니까 2가 되고, 우변은 f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2도 2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렇게 밑에서 떨어지는 경우 생기지 아니하고
4분의 5의 넓이를 만족하면서 아랫부분에서 부드럽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 콤마 2를 지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2를 지난다. 그래서 fx의 일부분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순간이동 좀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출근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이 4분의 5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지금 1, 2, 2, 4, 4, 8로 생성해가지고 1, 8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8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고정점을 좀 찾아보면은 똑같이 그럼 F2가 2를 만족했으니까 이번에는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2를 집어넣어 보면 G4가, 이 2는 4죠. G4가 2의 F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F2는 방금 위에서 2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4가 되거든요. 또 똑같이 왼쪽에다가 F를 걸어버리면 F랑 G의 합성은 아이덴티티, 항등함수로서 4가 돼버리고 우변은 F를 걸어버리면 F4가 되니까 또 역시나 고정점 4,4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칸만큼 두 배를 해가지고 4에 찍힐 때 역시도 4에 찍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F4가 4가 됐으니까 우리 8까지가 적분을 원하니까 또 8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면 이번엔 X에다가 4를 넣어보는 거예요. 4를 대입을 4를 넣어보면 G8은 2의 F4죠. F4는 위에서 방금 4라고 했으니까 8이 되는 것이고 또 왼쪽에 똑같이 F를 딱 취해버리면 8이 F8이 돼버리니까 F8에 대한 고정점 값은 8이다. 8,8을 지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4까지 해서 두 배를 또 가가지고 크기가 조금 모자란데 여기 있는 점이 이제 8,8을 지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좀 그립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추출할 수 있냐면 지금 1, 2, 2, 4, 4, 8에 대해 지금 부드러운 연결 곡선으로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 고정점도 지나야 되니까 아마도 뭐 대충 그림을 좀 그려보면 개형도 아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또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미분 가능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죠? 비슷한 형태가 반복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정점 추론했던 것들은 다 지우고요. 이제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2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니까요. 일단은 1부터 2까지의 F, 2부터 4까지의 F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2부터 4까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의 목표인 2부터 4까지의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부터 4까지 fx, dx는 어떻게 구할까를 나 조건을 사용해 볼 건데 fx는 나 조건은 2를 내려주면 2분의 1의 g의 2x가 fx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타에 대한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2분의 1의 g의 2x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x라는 구간이 2부터 4까지인데 2x라는 것은 구간을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g에 대한 지금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를 봤을 때는 지금 2부터 4까지를 두 배 해주면 4부터 8까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구간 늘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치환적분을 배웠으니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치환적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치환적분을. 치환적분은 우리가 2x를 예를 들어 t라고 두면 미분을 해버리면 2는 dt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dx로 정리해주면 2분의 1의 dt가 되니까 dx가 2분의 1의 dt가 되는 거고 2분의 2분의 1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일단 적분과 좀 이따 생각하시고 얘가 GT가 되는 거고 GT 그 다음에 dx가 2분의 1의 dt 맞죠? 여기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은 안 써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써야겠네요. 헷갈리네 조금 2분의 1이 되고 그죠?
자, 적분 구간은 x가 2일 때 아까 늘려주듯이 4가 출발점, 그 다음 4를 집어넣었을 때는 8까지니까 결국은 얘는 4분의 1의 gt dt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4분의 1, 4분의 1에 4부터 8까지 gt dt가 결국은 f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변수를 x로 바꿔줘도 관계는 없는데 뭔가 지금 구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봐서 우리가 1, 2일 때 f도 지금 따져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1, 2일 때도 조사를 합니다. 1, 2일 때 fx, dx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방금 위에 스타식 때문에 좀 빠르게 할게요. 1부터 2까지 2분의 1의 g, ex, dx가 되는 거고 똑같이 치환을 해주면 똑같이 되겠죠. 4분의 1에 구간이 2배가 되고, 그러니까 구간이 2배가 되니까 2부터 4까지 GTDT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1부터 2까지는 우리가 가족관에 의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1부터 2까지가 4분의 5니까 결국은 4분의 1을 왼쪽에 넘겨주면은 2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나와요. 2부터 4까지의 GTDT, G의 적분값이 4를 곱해주니까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G, 역함수에 대한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되냐? 보세요. G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온 형태지만 이 부분 넓이가 지금 G에 대한 넓이고 F에 대한 역함수잖아요. 파란 색깔이 F니까 역함수는 Y축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역함수의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5가 된다는 소리예요. 5가. 됐죠? 얘가 5가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2부터 4까지의 F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곧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넓이가 16이고 이 부분이 지금 1이죠. 넓이가 1이니까 이 부분 넓이가 전체 4니까 이 부분 넓이가 또 나오죠. 파란색. 이 부분 넓이가 어떻게 되죠? 뭐 이 부분 넓이 안 구해도 되겠다. 그렇죠? 이 부분 넓이가 이 지금 전체적인 정사각형 넓이가 4가 되니까 전체 16에서 4, 4, 16에서 정사각형 넓이인 4를 빼주면 12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넓이가 그죠? 10인데 5가 오른쪽 위쪽에 왼쪽 위에 이렇게 5가 포집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랫부분 넓이는 뭐가 되냐면 그렇죠? 7이 돼야 되죠. 7. 7이 돼야 된다 사실. 7. 맞죠? 그래서 2부터 4까지 일단 F는 7이 된다는 걸 기하적으로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번에는 다시 4부터 8까지 G에 대한 함수값 알 수 있거든요. 이 4를 왼쪽으로 곱해줘 버리면 4부터 8까지의 G에 대한 적분값이 4, 7, 2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G라는 것은 F의 역함수니까 4부터 8까지의 넓이가 28이 된다는 소리니 지금 또 다른 색으로 해버리면 요 부분 있죠. 요 민트 색깔 부분이 GT에 대한, GX에 대한 4부터 8까지의 적분값에 대한 이야기고 걔가 28이 된다 했으니까 이 영역 넓이가 28이 된다는 소리예요. 28. 적분의 넓이를 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 47, 28이 됐다는 소리고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넓이가 뭐예요? 64죠. 64. 전체적으로 64에서 지금 4, 4, 16이 이 보라색깔 정사각형이 4, 4, 16이 빠지면 48이죠. 문제 좀 재밌죠? 48. 48 되고 48에서 이 민트 색깔인 28이 또 빠져야 되니까 20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빨간 색깔 영역 부분은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F에 대한 4부터 8까지의 적분값이고 이 빨간 색깔 부분의 넓이는 20으로 주어지겠다라는 겁니다. 20. 어디서 나왔냐? 아까 계산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빨간 색깔 부분은 20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F에 대한 파란 색깔인 F에 대한 1부터 8까지는
좀 진하게 써버리면 우리가 예측으로 그린 이 녀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이 녀석의 아랫부분은 넓이가 1부터 8까지는 그냥 바로 뭐 값이 나오는 거죠. 4분의 5 더하기 그다음에 7 더하기 20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7 더하기 4분의 5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봅시다. F8은 아까 고정점 8이었으니까 8이 되는 거고 8, 8, 64에서 F1은 가조건에서 1이었으니까 1이 빠지고 빼기 이 녀석 1부터 8까지 적분값이 27 더하기 4분의 5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니까 결국 63에서 27을 빼주고 그 이후에 4분의 5를 더 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63에서 27을 빼주면 36인가요? 36에서 4분의 5가 빠지는 거고 4분의 4, 4, 4, 6, 24 이게 올라가고 144 빼기 5가 분자에 되는 거니까 결국 4분의 139가 되는 거거든요. 4분의 139. 4분의 139. 그러면 얘가 이제 약분이 되느냐? 얘는 인수가 12, 13. 4는 짝수는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39 더하기 4가 되어서 숫자가 이렇게 큽니까? 14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143 맞네요. 맞죠? 미적분 143.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면서도 좀 재밌고 그렇죠. 이게 이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고 좀 잘 낸 문제인데 약간 시간은 30번이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기하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2022학년도 수학 영역 그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좀 확인했는데 어쨌든 30번까지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걸 그냥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에 제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만약에 11월 달에 수능 치기 전에 할 게 없으면 차라리 이걸 한 번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수능 또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걸 지금 분석해가지고 청이든 뭐 학력평가든 그다음에 평가원이 계속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한 자료고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요 방향성을 좀 잘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계속적으로 기출을 분석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론적인 거 증명을 좀 하시고 이 개념이 뭔지 이론이 뭔지를 항상 좀 제발 교과서 좀 보시고 그죠?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잔소리였고요.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